I have a sort of plan. 나는 어떤 계획에 관한 생각을 했어. by which가 나왔지? 시간이야, 장소야, 이유야, 방법이야. 방법이지. 그 계획을 이용하면 우리는 she's, 자, 사이즈가 아니야. 왜 she's?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bring to death. 자,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 범죄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자, 92번 들어간다. 92번 별표 3개 쳐. 92번도 좋은 질문이야. 응? 자,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상 의미. 그냥 해석이 아닌 독해를 통해서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 그 연습 과정이 너희들을 1등급과 수능 영어 만점으로 만들게끔 만드는 거야. 이번에도 수능 영어 만점, 내가 첫날 해석 강의를 찍어가지고 나는 첫날 영어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채점 결과 89점으로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요즘에 그 사이트들이 자기네들 이 가채점 그거 채점하는 거 있잖아. 너희들이 동시 채점 하거든, 3학년들은. 그거 좀 속이는 것 같아. 갑자기 바뀌어. 아니, 누적돼서 바뀌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바뀌는 건 있는데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사이트가.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지 않나. 내가 그때도 아마 해설 강의 찍을 때도 그랬을 거야. 9월달보다 쉬웠는데 89점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봐서 애들이 굉장히 긴장했다고 내가 당일날 영어 선생 중에서 제일 먼저 촬영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0, 91로 좀 다시 정쟁 되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1등급 나온, 아니, 원점수 만점 받은 애가 0.26%? 이 정도 나온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500명, 1,600명? 자, 이 퍼센테이지가 뭐름이? 서울대인데 고대지. 이게 스카이지. 이게 스카이 기준이지. 왜냐면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과목까지 염두에 두는 거니까. 자, 자기가 어디로 끼려는지 생각을 하라고. 응? 자, 봐봐. 자, 92번. We attempt. 우리는 시도했다라고 했어. Create an imag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자,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as는 질문.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가 나오는 거지. Carefully genius. 자, 전치사지? 전치사로서 as는 뭐뭐로서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아무런 걱정도 없는, 근심이 없는 천재로 만들려고 시도했었어. 자, to whom? 그 천재에게는 learning,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게 또 생겨나다 발생하다지? effortless.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저절로는 내가 집어넣은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이 생겨나는 근심 걱정 없는 천재로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려고 시도했었다지. 자, 여기서 과거 시제. 문법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쓴 게 중요하지만 구문독해, 논리독해, 단락독해 자원에서는 얘가 뭐야? 시간상의 대조지? 시간상의 대조야. 그런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안 먹힌다는 얘기지. 즉, 자, 천재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야? 천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야? 아니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노력을 해야 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도 나왔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 뭐야? 에디슨이지? 천재는 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EBS 교재에서 맨날 나오는 소재야. 하지만 알아도. 자, 이런 소재를 통해서 출제의 개연성 있는 것을 준비하고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지만 너희들이 보는 수능,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뻔한 소재 안 나와. 응? 이미 그 레벨을 뛰어넘었어.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93번 들어가. 93번. 93번도 처음에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한 해석 구조인데 당황하지 말고. 응? 수능에서 매번 나오는 거야. 에저이즈 원급 비교 구조 길어졌을 때 이거 조금만 해석하는 연습 중요하다고 했지? 무조건 수능 시험장에 가면 3개 이상 무조건 나와. 에저이즈 원급 비교 구조. 앞에 있는 에즈가 중요하다고 했지? 또 누가 고개 끄덕거려. 뒤에 있는 에즈가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러면 their reason for doing so.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럼 reasons가 나오면서 원인 분석으로 뻗어나간다는 감각,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들은 varied, 다양하다라고 했어. 뭐만큼이나. 뒤에 있는 에즈는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만큼이지? 그들의 배경이나 고향만큼 다양한데 from which. 자, 장소로 하는 게 낫지? 그들이 왔던 배경이나 그들의 출신이지? 고향 마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에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만큼 다양하다고 했어. 즉, 이 사람은 자, 겉으로는 원급 비교를 썼지만 행동의 내적 동기의 어떤 다양성이야.
행동의 내적 동기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다는 것을 비유의 전략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지. 자, 탈락의 전개 방식은 그럼 그 다음 뭐로 뻗어나가? 열고 나일로 뻗어나갈 거 짐작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더 글이 뻗어나가면 길어지면 뭐가 돼야 돼? 왜 그런 다양성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일반화 작업을 하겠지. 그런 것까지 자꾸만 추리하고 판단하라는 거야. 94번. 이집트인. 이집트인들은 그리스 파피루스 그레스. 파피루스 풀을 재배했어. 알아두라고. 자, 수능형 문제 중에 이른바 제일 쉬운 문제. 정답률 90% 이상. 응? 영어는 학년 구별이 없어. 고1이 되든 고2가 되든 고1 예비가 되든 중3이 되든 중학생 1학년이 되든 고3이 되든. 자, 자기가 정작 이런 걸 한번 보라고.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가 있어. 얘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내가 보통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정답률 60% 내외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은 대체로 현재 실력이 3, 4등급인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 반면에 정답률 30% 미만. 30% 미만의 문제를 주로 틀리는 사람들은 자, 얘네들은 1, 2등급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답률, 자, 70% 이상이 되는 문제를 틀린다. 정답률이 70% 내는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4, 5등급이야. 4, 5등급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3학년 거 문제를 풀면서 자기의 현재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야. 그리고 항상 명심하라고. 자기가 종종 그런 생각하면 안 돼. 3학년 모의고사를 풀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점수 잘 나와. 정작 문제는 고3 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영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나 수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잖아. 언어 약간 신경 쓰는 거고. 그러다가 정작 3학년 되면 탐구 과목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1, 2학년 때나 2학년 때 공부했던 영어 시간의 시간량을 유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꼭 명심을 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현재적인 영어 실력이 단어의 수준에서는, 해석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풀이에서는, 듣기에서는 또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독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판단의 기준으로 잘 집어넣어서 효과적인 공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보자고. 왜 내용일치 불일치 얘기를 했냐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 역사 관련 소재를 시험 문제를 자주 내. 근데 이 역사 관련 소재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그리스, 로마, 3학년 기준 얘기하는 거 중세야. 그 또 다른 한 축이 고대 문명 얘기야. 여긴 이집트인은 고대 문명이지? 봐봐.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그레스. 아마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파피루스란 말을 들었을 거야. 종이가 등장하기 전에 파피루스, 세계 최초의 어떤 기록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은 자기의 기록물들을 비석의 돌로 새기기 전에 파피루스라는 풀에다가 그 기록을 남겼어. 그래서 파피루스 풀이라고 해.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재배를 했어. from which 그 풀로부터 자, 그들은 they made paper. 종이야 종이처럼이야. 종이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건데 to write on.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든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레코드, 기록을 live, 세 가지 또 뭐다?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들은 남길 수 있었다는 거지.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지. 기록인데 they are doing. 여기도 봐.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온 것까지는 이해해. 자, 알아두라고. 여기 지금 S가 붙었지.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화시킬 수 있어, 못 써? 못 쓰지. 그럼 이때는 동명사가 아니야. 사실은 동명사를 명사화시킨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지. 하지만 동명사를 복수화까지 시켜버리면 이 순간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명사화라고 얘기를 해. 자, 동명사보다 훨씬 더 명사에 가까워. 이런 경우에는 명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관사를 붙일 수도 있고 단복수를 판단할 수도 있어. doing에다 S 동그라미 치고 자 마무리해.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길렀는데 그 파피루스 풀로부터 그들은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한 행동들, 자신들의 역사적, 업적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뭐를?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얘기지? 기록을 남겼다는 거지? 이집트의 기록 문화에 관한 거 알아두라고. 자, 그 다음 95번.
자, 스피치. 역시 에제다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뭐뭐로서지? 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은 of major importance. 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여기 봐. 우리 기억나? of 다음에 자, 성격이나 성질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 이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면 돼. 반면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폴인데 성격과 성질을 나타낼 때는 of 다음에 사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왜? 그 사람의 성질은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야. 자, 우리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자, 여기 나온 것은 지금 보면 of importance가 나오지.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책 중에 많은 책들은 일본 책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응? 일제시대 때 영어 배우는 거하고 지금 영어 배우는 게 똑같아?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으니까. of great? 그러면 여기 나오는 of major importance. 자, 마찬가지야. 봐. of importance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야? 형용사로 따지면 important가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해봐. 그럼 of value가 있어. 그러면 가치 있는 뭔가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요즘에 이런 철자가 이상해. valuable이 돼야 되지? 자, 마찬가지야. of use가 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는 useful이 되겠지. 질문. of 다음에 no use가 나왔어. 자, no가 나왔어? no는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not useful? 아니지. 한 단어로만 바꾼다면 useless를 쓰는 거지.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 단독적으로만 보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95번 봐. 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은 더 이상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것은 GVA, 주요한 방식이 돼서 through which,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잡으면 된다고 했지? 그 방법을 통해서 문화가 share, 공유되어지고 passed on,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러면 언어는 문화의 공유와 문화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소재는 항상 필수 소재지. 근데 이런 소재 수준을 뛰어넘는 것 관점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수능조차 안정하게끔 만들고 수능조차 논구술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